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제가 축구계의 혹부리 영감 아니겠습니까? 옛날 축구 선수에 대해서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 마냥 술술술술술, 물론 팩트를 좀 틀리죠. 그리고 옛날 축구 경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끔 솔솔솔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땐 그랬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주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브라질 선수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안데르송, 제오바니, 말콤, 쿠티뉴, 실패작들도 있었죠. 하지만은 성공작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호마리오,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네이마르까지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바르셀로나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공격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공격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가장 찬란한 시기는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리오넬 메시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리오넬 메시가 활약했었던 시절에 바르셀로나가 우승 트로피를 엄청나게 들어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들도 바르셀로나를 많이 거쳐갔습니다. 마라도나부터 메시까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아르헨티나 출신 공격수 이야기에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한 브라질 출신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가시죠. 렛츠고! 가장 먼저 이야기할 선수는 호마리오죠. 호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박스 안쪽에서 양발을 이용해서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 기계, 무결점 스트라이커, 다양한 표현으로 불렸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호마리오가 보여준 퍼포먼스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물론 바르셀로나 시절보다는 94 미국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최전방에서 활약했던 모습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호마리오는 베베토와 함께 최전방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면서 결국 브라질에게 월드컵 우승을 선사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94 미국 월드컵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바조의 월드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94 미국 월드컵은 호마리우의 월드컵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마리우가 94 미국 월드컵에 참여할 당시의 소속팀은 바르셀로나예요. 1993년 7월에 아인토벤에서 800만 유로의 이적료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마리오가 장담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30골을 넣겠다. 정말로 30골을 넣었습니다. 93-94 시즌 라리가 33경기에 출전해서 30골 8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를 잘근잘근 씹어 먹었죠. 요한 크루이프 감독은 드림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호마리오를 영입했고, 호마리오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그러면서 라리가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고 스페르코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아쉬움이 있다면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호마리오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마리오에 대해서 나쁜 의견도 존재를 하죠. 많은 감독들이 호마리오에 대해서 팀의 기강을 망치는 선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생활이 문란했고 팀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요한 크루이프 감독과 호마리오는 마찰을 일으켰어요. 재미난 일화가, 호마리오가 시즌 중반에 리우 카니발에 가고 싶다고 요한 크루이프 감독에게 얘기하니까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가고 싶으면 다가오는 엘클라시코에서 해트트릭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호마리오는 해트트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질에 가서 리우 카니발을 즐기고 돌아오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호마리오의 능력과 성격을 모두 보여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어요. 호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술과 여자를 좋아했고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요한 크루이프하고는 마찰이 없을 수가 없었죠. 결국 1995년 1월에 호마리오는 상파울루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시즌 반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게 됐고,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큰 임팩트를 남기고 떠나가게 된 거죠. 저는 이 결정이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먼 훗날 기자들이 자신이 가르쳤던 선수 중에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요한 크루이프가 호마리오 얘기를 했어요. 호마리오는 너무나 뛰어난 재능이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한 호마리오도 바르셀로나에 떠난 다음에는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물론 바스코 다가마에서 제3의 전성기를 구사하긴 했지만 예전만큼의 명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995년 1월 호마리오가 떠난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으니까요. 사실 요한 크루이프 감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뛰어난 선수지만 폭탄 같은 존재니까, 그리고 9495 시즌에 그 전 시즌만큼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니까요. 결국은 호마리오를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호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 반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면서 피치치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라리가 우승 1회, 스페르코파 우승 1회,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1회를 기록하게 됩니다. 호마리오 다음에 이야기할 스트라이커는 당연히 호나우두죠. 호나우두는 정말 최강의 스트라이커,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저는 호나우두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나우두는 전성기 시절 보고 있으면 정말 헉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메시 보고 놀란 거 마냥 호나우두 보고 있으면 놀라움을 줘요. 왜 이렇게 빨라? 아니 방향 전환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무리는 뭐야?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스트라이커입니다. 호나우두의 전성기 시절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호나우두가 못하는 게 없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2002 한일 월드컵 이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2002 한일 월드컵 이후는 스코어러로 변신을 했죠. 예전만큼 드리블이라든가 아니면 연계라든가 침투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역시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마무리 짓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것은 호나우두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스타일의 변화를 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던 시절은 호나우두의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에요. 호나우두가 1996년 7월에 아인트호벤에서 1,500만 유로의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합니다. 1,500만 유로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적료였어요. 그만큼 호나우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거죠. 그런데 한 시즌만 활약하고 그 다음 여름에 인테르로 떠나게 되죠. 그때 이적료가 2,650만 유로. 당시 이적료 1위 기록입니다. 안 보낼 수가 없었겠죠.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호나우두는 96-97 시즌 딱 한 시즌 뛴 겁니다. 그 한 시즌에 피치치 차지하죠. 그리고 1997년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 당시 호나우두는 그냥 전술이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호나우두를 향해서 볼 줘. 그거 호나우두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런 식이었어요, 진짜. 호나우두가 최전방에서 볼 잡으면 혼자 5명을 제치든 4명을 제치든 그리고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호나우두 같은 경우에는 96-97 시즌 라리가 37경기에서 34골을 넣었고요. 10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49경기를 소화했는데 47골 13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호나우두의 이러한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우승에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은 코파델레이 우승, 스페르코파 우승, 유에파컵 위너스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호나우두가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라리가 피치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2002년도에 발롱도르도 수상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호나우두는 이 시기예요. 정말로 많은 팬들이 호나우두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95년부터 98년 이때의 활약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그냥 세계 최고의 선수는 호나우두였어요. 98 프랑스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지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98 프랑스 월드컵 전까지는 호나우두가 넘버원이었습니다. 하물며 박찬호도 인테르 초창기에 호나우두 보고 완전 빠져들어서 인테르 팬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호나우두가 주는 임팩트는 그 정도였다는 거죠. 아쉬움이 있다면 역시 큰 무릎 부상을 당했다는 것. 그 무릎 부상이 아니었다면 최절정의 호나우두를 좀 오래 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스코어러로 변신한 호나우두도 골을 정말 많이 넣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활약은 눈부셨으니까 그 활약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가 더 대단했다. 무릎이 온전했을 때 이 선수는 진짜 어마무시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호나우두 다음은 히바우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호나우두를 인테르를 이적시키면서 거금을 손에 줬어요. 근데 호나우두의 빈자리는 메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데포르티보에 히바우드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아웃 금액을 질러서 히바우드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나우두 나가고 바로 그해 여름에 히바우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97년 7월에 히바우드를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데포르티보 같은 경우에는 히바우드 중심으로 공격 라인을 짜놨는데 아니 히바우드가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바르셀로나로 가네? 데포르티보 입장에서는 빡이 쳤겠습니까? 안 쳤겠습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데포르티보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바르셀로나하고 선수 이적은 없다. 여하튼 히바우드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는 공격 삼각편대로 완성합니다. 왼쪽에 히바우드, 최전방에 클라이베르트, 오른쪽에 레알로 간 그 자식, 피파이도 아니고 피고 그놈. 여하튼 이렇게 공격 삼각편대가 만들어지고 바날 감독 밑에서 라리가 2연패를 하죠. 하지만 2000년 여름 바로 그 녀석, 이 자식이 레알로 떠나면서 바르셀로나는 암흑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공격에서 고군분투한 자가 누구냐? 바로 히바우드라는 겁니다. 히바우드가 정말 고군분투했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0001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0001 시즌 공식 53경기에서 36골 10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히바우드는 그 시즌에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 리그냐 유에파컵이냐 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기 발렌시아전이거든요. 발렌시아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었던 바르셀로나. 그런데 히바우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히바우드가 골 넣으면 지금 발렌시아 감독입니다. 당시에 발렌시아의 미드필더였고요. 루벤 바라가 골 넣고 히바우드가 골 넣으면 루벤 바라가 골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히바우드가 환상적인 오버헤드 킥으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 리그로 가는 거죠. 3대2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경기 짜릿짜릿해. 네, 다시 생각해도 짜릿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히바우드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히바우드는 루이 바날 감독하고 두 차례나 불화설이 있었어요. 바날 감독은 히바우드를 왼쪽 측면에 쓰고 싶었는데 히바우드는 자꾸 중앙에서 뛰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과 선수의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히바우드와 바날의 대전. 히반 대전에서 우승 쪽은 히바우드입니다. 바날 감독이 경질이 됐죠. 두 번째, 히반 대전에서는 바날 감독이 다시 부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히바우드가 AC 밀란으로 떠나가게 되죠. 히바우드는 바르셀로나에서 5시즌 동안 눈부신 활약을 펼쳤고 그 결과 발롱도르 1회, 피파 올해의 선수상 1회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에게 라리가 우승 2회, 코파델레이 우승 1회, 그리고 유에파 슈퍼컵 우승 1회를 선사를 했죠. 최근에 제가 히바우드를 만났잖아요. 히바우드 만나서 친필 사인도 받았습니다. 보이십니까? 히바우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97, 98 시즌 유니폼이다 보니까 넘버 11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는데 히바우드가 바르셀로나에서 첫 시즌 유니폼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야, 너 진짜 바르셀로나의 찐팬이구나. 너 꿀애구나. 이런 표정으로 사인해줘서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히바우드는 지금 봐도 멋있더라고요. 나는 히바우드가 좋더라. 외모가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샤프합니다. 멋있습니다. 히바우드 사인 자랑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외계인 호나우지뉴입니다. 2003년도 여름에 라리가는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로, 호나우지뉴가 바르셀로나로, 이천수가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여름이었었는데요. 사실 바르셀로나는 데이비드 베컴을 노렸었죠. 라포르타 회장이 회장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이 데이비드 베컴 영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베컴은 이적한다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최근 나온 다큐멘터리에서도 드러납니다. 근데 베컴이 레알로 떠나니까 라포르타 회장은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그에 마땅한 대안이 필요했잖아요. 그때 산드로 로셀 부회장이 나이키 관련해서 호나우지뉴하고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호나우지뉴의 영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호나우지뉴 영입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죠.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지막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면서 결국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로 오게 됩니다. 물론 오자마자 호나우지뉴가 미친 듯이 잘한 건 아닙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레이 카르트 감독 밑에서 호나우지뉴가 서서히 살아나더니 팀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03-04 시즌, 04-05 시즌까지는 약간 과도기적인 과정처럼 보였어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호나우지뉴 팀이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호나우지뉴는 바르셀로나에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선사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스날을 꺾고 바르셀로나가 역사상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거죠. 드림팀 시절 1992년도에 삼프도리아 꺾고 우승한 이후 오랜 기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못하다가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호나우지뉴 때문에, 호나우지뉴의 리더십 때문에, 호나우지뉴의 플레이 때문에, 호나우지뉴의 놀라운 퍼포먼스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다시 한번 전성기로 올라오는 거죠. 물론 그놈의 사생활 문제, 파티를 너무 즐겼어. 호나우지뉴는 너무 파티를 좋아해. 그러니까 호나우지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I'm not handsome, but charming.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난 잘생기지 않았지만 매력적이야. 이 얘기는 벌써 파티 피플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파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008년 여름에 AC 밀란으로 떠나가게 되고 2008년도부터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바르셀로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8-2009 시즌에 바르셀로나는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6관왕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호나우지뉴 등장 자체가 암흑기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에게 하나의 빛이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호나우지뉴가 활약하는 동안 라리가 우승 2회, 스페르코파 우승 2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리고 호나우지뉴도 발롱도르를 수상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호나우지뉴를 한 4번인가 만났나? 호나우지뉴 진짜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근데 유니폼에 사인을 받지 못했네. 환장하겠네. 사실은 호나우지뉴 사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축구공에도 받고 뭐 잡지에도 받고 종이에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축구공은 친구던데 얘가 그냥 술 먹고 어디다 빵 차버리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아, 호나우지뉴 다시 만나서 사인 받고 싶습니다. 제가 뭐 아시아 투어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호나우지뉴가 국내 들어왔을 때 호나우지뉴 이벤트 제가 4회 봤거든요. 그리고 호나우지뉴 축구화가 바르셀로나에서 공개될 때 그때도 그 현장에서 호나우지뉴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야, 이거 뭐 1년에 한 번씩 호나우지뉴 만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아, 호나우지뉴 감옥도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내가 두부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호나우지뉴하고 에피소드가 진짜 많습니다. 방송용이 아니라서 그렇지. 아, 진짜 호나우지뉴 다시 보고 싶습니다. 네. 아, 진짜 호나우지뉴는 보고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에요. 행복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아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선수는 제2의 펠레 네이마르입니다. 네이마르가 2013년 7월에 바르셀로나로 영입이 됐죠. 이 종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밝혀진 건 5천만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서든파티 관련해서 8,800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1억 유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를 하긴 했습니다. 정확한 이 종류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마도 네이마르 바르셀로나 당사자들만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17년 8월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적료가 2억 220만 유로입니다. 엄청난 이적료죠. 사실 네이마르는 언급했던 선배들하고는 위치가 좀 다르죠. 호마리우 호나우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확실한 카드였습니다. 매 경기 선발로 나왔었죠. 그리고 히바우드하고 호나우지뉴 같은 경우에는 팀의 에이스였어요. 왼쪽 측면과 중앙 쪽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도 왼쪽과 중앙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득점력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은 에이스는 아니었죠. 메시가 있으니까요. 물론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네이마르 이 세 명의 호흡은 눈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이 세 명의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2014-15 시즌에 트래블을 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 네이마르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랑 같은 팀이라면은 나는 이 팀의 에이스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여름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마르, 너 이 이적 후회하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고생하고 지금 사우디에 있고 너 후회하지? 기다렸으면 네가 에이스였어. 네가 이정료 많이 주고 간 건 알겠는데 바르토메오 손에 있었잖아. 바르토메오 손에. 이정료가 걔 손에 뚝 떨어졌잖아. 그 다음에 우리 1억짜리들 폭망했다. 네가 떠나면서 모든 게 꼬였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여하튼 너의 이적이 시발점이 됐어. 그건 맞아. 여하튼 아쉽다. 네이마르의 기록을 보면은 14-15 시즌에 39골이고 15-16 시즌에 31골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가 골만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라 도움도 뛰어나다는 건 15-16 시즌 도움 25개, 16-17 시즌 도움 26개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는데 라리가 우승 2회, 코파델레이 우승 3회, 스페르코파 우승 1회, 클럽 월드컵 우승 1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더 남았어야지. 가긴 어딜 가. 집 나가면 고생이라니까. 여하튼 그렇다는 거. 뭐 네이마르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의 삼바 리듬.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출신 공격수가 없는 건 아니죠. 하피냐와 비토르 호키가 있습니다.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리즈에서 5,800만 유로, 옵션 700만 유로 포함하면은 6천만 유로가 넘어가는 거죠. 엄청난 이 종류의 영입이 됐는데 지난 시즌 10골 12개의 도움을 했고 올 시즌 34경기에서 9골 12개의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도 많이 넣는 편이고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하피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윙어로 뛸 때보다 왼쪽 윙어로 기용돼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했을 때 조금 더 위력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볼을 갖고 있을 때보다 볼 없이 움직일 때 더 날카로운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피냐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최근 들어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점수를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토르 호키. 이적료 3,500만 유로, 옵션 1,000만 유로라고 했는데 옵션 전체 다 포함해서 이적료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6천만 유로가 넘어갑니다. 비토르 호키도 비싼 선수예요. 빅토르 호키는 1월에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이후 공식 13경기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팬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빅토르 호키를 옹호하자면 3개월간 부상이었다가 바르셀로나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신의 컨디션을 찾기가 어려운데 라리가와 바르셀로나의 템포와 스타일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다가 차비 감독이 빅토르 호키에게 충분하게 기회를 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면에서 빅토르 호키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물며 다음 여름에 빅토르 호키를 임대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빅토르 호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기를 원하는데 빅토르 호키가 기회를 잡지를 못한다면 임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빅토르 호키의 이적료를 생각했을 때는 바로 임대를 보낸다? 이것도 참. 여하튼 하피냐, 빅토르 호키 누구든지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빵빵 터져줘라. 니네 선배만큼 터져줘라.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빛낸 브라질 출신 공격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스타들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피냐에 대한 아쉬움, 빅토르 호키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가 에이스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7월에 엔드릭이 합류하잖아요. 물론 이제 호드리고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거 보면은 브라질 출신 공격수들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꽃 피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피냐나 빅토르 호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빅토르 호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 선수가 빠르게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브라질, 삼바 리듬, 바르셀로나에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갖고 와. 호키야 좀 갖고 와. 하피냐 좀 갖고 와.